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민과 이중차 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중차 분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민의 경제적 쟁점과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거죠. 그렇죠? 이주란 말은 뭐 이민과 같은 유의어입니다. 사실 전출, 이사 이러한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민의 지금 개념이 좀 첫 문장에 나왔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아주 첨예라는 말은요, 굉장히 격렬한, 그렇죠? 날카롭고 과격한 문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로 정치 사회적인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렇죠? 정치 사회적으로 이민자가 많게 되면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우리 이 논점이라고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 문제점, 뭐 이슈, 포인트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인 문제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 가장 핵심적이고 일차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치 사회가 아닌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제 아마 정치 사회보다는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정말 그 중요하고 그 격렬한 그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파악하겠다라는 그러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때때로 이제 여러 국가 이주민의 문제점은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이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시면요.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 이제 경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경제 얘기가 되겠죠.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결국 뭐예요? 노동 시장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겠죠. 급료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가 있던 사람들, 현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지인들. 이러한 현지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추론이란 말은 논리, 그죠? 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언급을 하면 이주민으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보수 급료의 감소로 종전 거주민, 현지인들의 재정적 형편이 나빠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 논리의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통념이 지금 여기에 제시된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요, 현지인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 추론이 이민에 관한 경제적 쟁점의 대표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특강 문제에 보면 선택지에 나온 겁니다. 요 색깔은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요, 이민과 임금 관계의 이론적 설명 및 검증이 어려움이 나옵니다. 검증이 어려움,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뭐냐? 추론을 갖다가 이제 앞에서 여기서 제시를 했죠. 그럼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어디냐? 이론적으로. 자,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이 있다는 얘기는 현실적인 면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문단을 정리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노동 수요. 우리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그중에 수요, 노동 수요. 그래서 임금 감소 추론의 이유는 노동 수요 분야에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노동의 공급이 늘 때, 자,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면 사업장, 그렇죠? 수요가 없다면, 그렇죠? 당연히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죠? 고용자가 되기를 원하는 취업자들이 많아진다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수요자가 많다 그러면은 노동의 그 급료, 임금이 하락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의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고용을 증가시킬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어떻게 미친다? 여기 나왔죠. 4문단에.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민자 유입 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또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나왔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앞에 그 문장에서 요 문장을 정리 1, 3, 4, 5를 정리한다면 임금과 노동 수요의 관계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임금하고 노동 수요의 관계, 요것이 관계가 설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민자가 유입됐다. 유입이란 말은 사람이 어떤 곳으로 이제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앞에 여기 쭉 제시된 그 관계, 임금과 노동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면서 그 이유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민자가 유입되면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호소력이 있다. 그렇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은 호소력이 있다. 그래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 추론의 근거는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6번째 문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가 유입이 임금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 기제가 설명다. 기제라는 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임금이 하락하는 원리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7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왔죠. 자, 이 그러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앞에 문장과 앞에 문단들과는 지금 대조.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과 이 현실적이란 거, 이것이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현실적에서는 이제 반대 상황이 관찰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거죠. 실상이 이렇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론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민자가 들어와서 급료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몰려든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민자가 그냥 아무데나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원인이 돼서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임금이 상승한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힌트를 받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뭐든지 A라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B라는 쪽과 C라는 쪽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종합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따라서 자, 결과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의 인과관계는, 그렇죠? 이민자 유입 정도와, 그렇죠? 임금 추세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규명할 수가 없다. 밝혀낼 수 없다는 건 규명할 수 없다. 한자 규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 규명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규명할 수 없다. 이걸로 바꿀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단순히 비교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다음 예측할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단순 비교가 아닐 것이다. 이거죠. 두 번째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3번단인데요. 이민의 역량에 대한 이중차분법을 활용합니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제시했죠. 자,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 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왔죠? 그러면 임금 변화가 생기겠죠? 그 인과성을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중차분법이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게 한 방법이 존재하느냐? 그건 바로 요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물음은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자,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A. 그러니까 이제 A는 뭐냐면 이민자 유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B는 이제 이민자 유입이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과 후의 실제 임금 변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지금 두 개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비교하는 것이 이중차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좀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임금 변화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변화를 비교하니까 이 안에 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B에서 이제 3번 문장 보세요. B에서 A를 여기서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각 임금 변화 A, B 역시 어떻습니까? D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빼는 거기 때문에 중첩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복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중 차분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군요. 이 차는 벌써 빼란 뜻이니까 이중으로 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A죠. A를 통해서 이민자 유입 외에 그렇죠? 예, 유임이 되지 않았죠.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가 B죠. 그 B에서 A를 빼게 되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어떻습니까?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상을 한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 이제 생각이 된 겁니다. 착안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다. 요 문장 중요합니다. 4번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5번째 문장에 가시면 이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제 A를 구하는 거다. B가 아니라 A가 이제 문제다. 이거네요.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그렇죠? 이민자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임금 변화를 구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서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대요.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첫째,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해요. 그렇죠? 특성이 비슷한 곳에서 이민자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 지역과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째,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대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된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중 하나를 택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둘째 방법의 경우, 자 여기의 경우 예를 들면 이민자 유입 직전이 기준 시점이 X가 있고 1년 전을 X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1년 후를 Z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X, Y, Z 되는 거고요. A는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로 Y에서 X,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점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또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 미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Y에서 X, B는 X에서 Z로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갖다가 이제 적용할 문제들이 출제되겠죠. 이 개념이 정확히 머리에서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가시겠습니다. 이중차분법에 의한 이민과 임금 관계에 대한 해석을 지금 내리는 건데요. 자,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중차분을 사용한 연구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쿠바의 정치 변혁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매우 미미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 왜 미미하냐? 첫 번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증가한 게 아니라 인구도 증가하고 소비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하락이 크게 발생하느냐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해서 임금 하락의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죠. 상쇄라는 말은 상쇄된다. 즉 상반된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효과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둘째,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겠죠. 그렇죠? 싸니까 굳이 기계를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서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면 기역이 약화될 수 있다. 기역이라는 거는 이제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이제 대체 관계거든요. 대체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막 됐어요. 그죠? 예, 임금이 높아지면 기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떨어져야 기계화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셋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공민. 그죠? 이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민자들이 많다 보면 일부 현지인들은 어때요? 이들 관리하는 직책으로서 고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승진하게 되고 저임금 노동에서 탈피하게 돼서 업무 방식에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 임금 수준이 오히려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의 유입은 원활한 이민자 유입보다 기억이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대체 관계. 예, 당연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원활한 이민자 유입보다 대체 관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대체 관계가 약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이민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약한 거는 이민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결국보다 보완 관계로 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대체 관계라는 건요,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잖아요. 우리 소고기와 돼지고기 관계,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 버터와 마가린, 뭐 커피, 홍차 이런 것이 이제 대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면 대신 뭐 돼지고기 먹는 걸로 수요가 충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체 관계라고 하는데, 보완 관계는요, 둘 이상의 재가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한 용도에서 사용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로 먹는 것보다는 버터를 발라 먹죠. 또 커피와 설탕은 같이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보완 관계와 대체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 관계 입장에서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고,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 관계가 있어야만 임금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빵이 오르면 버터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고기가 오르면 돼지고기가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바라보기가 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기업의 증가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보완 관계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보완 관계가 빵과 버터가 어때요? 가격이 오르면 동시에 오르는 것처럼, 동시에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지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게 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려면 이민자의 임금 수준과 같이 맞물리는 보완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이어야 된다는 거. 또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렇죠, 노동 수요가 없다 증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 관계가 약한 이유 중 하나가 노동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것은 기역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기역에 이제 기계화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기계가 더 활발한 현상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대체 관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임금이 하락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민자 유입되면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념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이중차분법을 소개한 거고요.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실에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는 이민자 유입과 임금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차분법은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대신할 수 있는 상황과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건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중차법을 이용한 현구에서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소개한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소 뭐 어렵진 않은 내용입니다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 복잡하니까 정리를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내기 좋은 제시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회문화 두 번째 이민과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